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의 사이버 전력 등 전자정보전 역량이 북한군 조직 말단인 전술 단위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미 육군부 보고서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또 10년 뒤인 2020년 안에 최대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보이며 탄저균이나 천연두를 이용한 화생방 공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소식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육군부는 지난달 24일 발간된 북한의 전술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전자정보전 역량이 모든 작전의 일부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투작전과 연계를 하면서 모두 11개의 다른 종류의 전자정보전 역량을 전선에서 운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 전자정보전 역량 중 하나로 북한 정찰총국 내 사이버 부대를 언급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이버 작전을 관할하는 사이버전 지도국 이른바 121국 아래 약 6천 명의 사이버 요원이 있으며 대부분 벨라루스,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 해외에서 활동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121국 아래 정보 해킹 그룹 안다리엘, 금융 해킹 그룹 블루노로프, 그리고 2016년 워너크라이 멀웨어로 전 세계적 대량 사이버 안보 문제를 일으켰던 라자루스 그룹이 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매튜하 사이버 안보 담당 연구원은 121국 산하 조직들의 통합 운용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북한 사이버 역량은 기존 평가보다 훨씬 위협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the thing to remember is that North Korea does not have a single cyber warfare operations bureau. Rather, it divides it into electronic warfare, command automation, communications, and other several subunits within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s General Staff Department. 미국 육군부 보고서는 이어 전투 현장에서 적 통신망과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평양 소재 121국 산하 전자전 전파방해 연대의 존재도 언급했습니다. 북한군은 전파방해 장치를 개성, 해자 등에 위치한 전파방해 부대에 배속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며 민간 휴대전화로도 작동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이 보고서를 공개한 스티븐 애프터굿 미국 과학자연맹 정부 기밀 분야 담당 책임연구원은 전파방해 기술은 전투에 쓰이기 위해 축적된 기능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전자정보전 위협 외에 대량 살상무기 위협도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오는 2020년 내에 핵탄두를 100개까지 보유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은 한국과 미국 또는 일본을 겨냥해 미사일에 탄저균이나 천연두를 실어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의 정확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화생방 무기를 탑재할 경우 그 위협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생물학 무기나 핵무기 등 화생방 무기는 미사일의 정확도가 꼭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북한이 1kg의 탄저균만 사용해도 서울 시민 5만 명이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번 주 시작되는 미한 연합훈련과 관련해 신뢰와 숙련도, 준비태세 유지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서플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미한 연합훈련의 개시를 당초 예정됐던 16일에서 18일로 조정한다는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에 대한 VOA의 확인 요청에 이같이 밝히고 이번 연합훈련은 모든 군사 전문 집단들에 의해 수행되는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훈련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훈련 참가부대 일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한미동맹은 재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합지휘소 훈련을 18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연합훈련의 중점은 연합방위태세 유지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 미래 연합사령부 구조를 적용한 예행 연습을 일부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 당국자는 지난 11일 전자권 전환을 위한 작전 운용 능력 검증은 이번 미한 연합훈련에서 어떤 훈련의 일부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식이 국경 봉쇄와 격리 조치를 앞세우고 있지만 보다 더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전염병 실태를 공개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보다 효과적인 방역을 펼쳐야 한다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대북 제재에 따른 경제난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최근 수익까지 덮친 삼중고를 겪으면서도 문을 더 굳게 걸어 잠그는 모습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외부 세계의 수혜 복구 지원을 받지 말라고 지시한 가운데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최근 북한이 신종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올 연말까지 국경 통제와 이동 제한 조치를 이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방역과 의료 체계가 열악한 북한 당국으로서는 국경 봉쇄가 전염병에 대응하는 최선책일 수 있겠지만 상황이 장기화하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대응책 중에 하나로 최장 40일에 달하는 격리 기간을 줄이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방역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원 물자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국제사회의 기준이 되고 있는 2주 격리로도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북한 당국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The extra steps that they're taking, which may not be based on science, but more fear, is causing more harm, or quarantining even cargo beyond what I would consider reasonable from a scientific standpoint. 박 국장은 그러면서 두려움에 입각한 과도한 조치보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대응이 효과적이라는 점으로 북한 당국을 설득하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imiting and restricting humanitarian assistance, which I think can be done, which you can allow some assistance in without the virus. 북한이 국경 봉쇄를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1990년대 대기근도 이겨냈다면서 오히려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국경 차단 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년 넘게 지금 봉쇄하고 있는데 약간 선택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통제, 그거밖에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고 또 북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대기근, 대하사 그걸 거치면서 북한 체제와 북한 주민들은 나름의 그 어떤 적응 능력이 생긴 겁니다. 주민들의 생활이라든가 건강과 이런 생명에 관심을 전혀 돌리지 않아도 북한 주민 스스로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거 아니에요. 북한이 봉쇄한 문을 열고 국제사회와 협력한다면 전염병 방역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평양 주재 세계보건기구 WHO도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다면서 최고의 코로나 대응책은 북한이 솔직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더 신속하게 개방하고 관리에 나설수록 북한 주민들의 상황은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내 탈북민 출신 대학생들의 미국 연수 등 여러 교류 프로그램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대부분 중단되거나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한국의 국립국제교육원은 최근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에서 최대 18개월간 어학연수와 인턴을 할 수 있는 한미 대학생 연수 웨스트 참가자 선발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올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지난 2011년 탈북민 출신 대학생 5명을 시작으로 거의 해마다 탈북민들이 선발돼 미한 양국 정부의 지원으로 미국에서 영어 연수와 인턴 경험을 쌓았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한인 나눔운동도 2011년부터 해마다 한국 내 탈북민 대학생 10여 명을 초청해 3주 동안 미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에서 실시해온 워싱턴 리더십 프로그램을 코로나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그 밖에 국제 방문자 리더십 프로그램, 글로벌 교환학생 프로그램, 기독교 대안학교인 두리하나 국제학교의 미국 방문 프로그램도 연기됐거나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한국의 민간단체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 신청한 북한 내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기기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북한 내 영유아와 노약자,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치과 치료기기 지원을 위해 지난 5일 제재 면제를 유엔에 신청했으며 지난 13일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제재 면제를 받은 48개 관련 품목은 치과 치료에 쓰이는 보철물 가공 장비와 치아 절상용 드릴, 스캐너 장비 등이며 지원 물품은 모두 제재 면제 승인 6개월 이내에 한꺼번에 운송하도록 명시됐습니다.
제재위는 이번 제재 면제와 관련해 유엔의 대북 제재 조치는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 역시 제재 면제 품목과 서비스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금융 거래만 하도록 엄격히 집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